네, 안녕하십니까. 김병렬입니다. 평가단 7회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죠. 우리 강론에서 여러 가지 권리에 관한 등기들은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소유권서부터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저당권 이렇게 출제가 잘 되는데 그 중에 진짜 꼭 아셔야 될 부분들, 그 지문들을 지금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출제를 해봤습니다. 자, 보존 등기 항상 뭐 한 문제는 나오는 문제였죠. 자, 보존 등기에 대해서는 원인과 연월일 이런 거는 기재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보존 등기가 있는데 그거 말소하지 않고 또 그 같은 토지에 보존 등기가 들어온다. 이건 중복 등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할 수 없다. 이거 당연하죠. 자, 정답은 3번인데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자, 구청장 여기까지. 자, 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지사죠. 그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이들이 확인을 해줬어요. 이 사람 거다. 라고 해서 보존등기 하기 위해서는 이건 이제 건물만 됩니다. 건물만 되고 토지는 해당이 없는 것이죠. 자,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보존등기 할 때 토지하고 건물하고 나누어서 이게 내 거다. 내가 첫 소유자다.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자, 토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대장 가지고 또 판결 가지고 판결. 그다음에 수용 됐을 때 이런 걸로 장판수 요걸로 보존 등기 신청한다 그랬죠. 근데 건물도 건축물 대장 또 판결 자 수용 그리고 하나 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돼요. 그래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 확인을 해줬다라고 하면 건물만 내고 토지는 안 됩니다. 이 토지 건물 싹 바꿔서 많이 내죠. 토지 건물 바꿨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그다음에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자, 우리 대장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이게 대장이죠. 자, 대장을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죠. 만약에 토지 보존 등기다 그러면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대장 등본을 첨부하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 지금 나온 거죠. 제일 많이 한 건 소유권 이전 등기 됐죠. 또 부동산 없어져서 멸실 등기. 또 부동산 내용이 바뀌었어요. 표시가 변경됐어요. 부동산의 변경 등기. 자, 이런 네 가지예요.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변경, 멸실. 요 네 가지 경우라면 대장 등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보존 등기다 하면 건물 표시 증명을 하는 대장을 첨부하라 이런 거죠. 자,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이제 법원으로부터 온 겁니다. 법원에서 요거를 촉탁을 한 거죠. 그럼 요 촉탁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해주려면 보존 등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등기관이 알아서 해줘라. 자, 직권으로 보존 등기 열어준다. 그랬죠? 그리고 임차권 등기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3번만 틀렸습니다. 자, 2번 옳은 거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분할하지 마라 라고 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자, 토지가 하나 있는데 A랑 B랑 공동 소유가 있단 말이죠. 공유 토지란 말이에요. 분할하지 말기로 했대. 한 필지를 가지고 2분지씩 나눠 갖고 있기로 했대요. 그럼 분할하지 말자고 했지 지분 팔지 못한다고는 말 안 했죠. 그래서 B가 자기 2분지 지분을 C한테 2분지를 이전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C는 분할 금지 있는 거 알고 지분만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또 역시 똑같은 분할 금지라고 약정이 등기됐는데 그 내용이 변경된대요. 자, 변경돼. 이 기간이 연장된다. 이런 변경사항이 있다 그러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동신청입니다. 공동신청. 그 약정한 친구들 같이 와줘야지 등기관이 믿을 수 있지. 혼자 오면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1인이 안 되고요. 공동신청 되는 겁니다. 저게 안 되고요. 자, 등기관이 소유권 일부, 자, 지분이 있죠? 요거 이전할 때, 그 지분을, 신청서에 쓰고, 등기부에 쓰고,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 되죠? 만약에 그 등기 원인에 분할금지 약정, 요런 약정 있으면 써야 돼요. 네, 있으면 써야 돼요. 그죠? 임의적 사항이란 게 무조건 안 쓰는 게 아니라 있으면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이 됩니다. 요즘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즘 되게 자주 언급되고 있는 지문들이니까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공동신청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만 고르면 디귿 5번 이거만 되죠. 자, 소유권 등기에서 옳은 거 그랬죠. 자, 2020년 체결된 매매계약서래요. 이게 이제 매매계약을 2005년까지는 신고가 없었어요. 2006년 1일부터 1월 1일부터 매매계약했어? 그럼 신고해봐. 얼마야? 신고.
이렇게 신고를 요구했죠. 그래서 2020년이면 신고된 매매계약이에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하면 그 신고된 그 거래 가액이 있을 거잖아요. 나 5억에 샀어. 이거를 신청서 내용으로 써내면 이걸 등기부에도 쓰게 됩니다. 2020년은 이제 2006년 이후다 이런 걸 이제 강조하려고 쓴 겁니다. 자, 당연히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거래가액을 신청정보 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자,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명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이래요. 그러면 하나라도 매매 목록을 첨부 정보로 내줘야 됩니다. 원래는 2개 이상인데, 자, 여러 사람 이럴 때는 매매 목록이 하나일 때도 들어갑니다. 자, 합유 등기를 한 경우 합유자 이름 쓰고요. 각자 지분은 안 씁니다. 합유는 지분이 있지만 등기부에는 안 나옵니다. 합유 지분은 등기사항이 아니에요. 이거 틀렸죠? 3번입니다. 3번. 자, 이거 뭐 문제가 잘못됐네요. 이거 틀린 거 찾기입니다. 틀린 거. 예.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3번입니다. 4번. 합유자 중 1인이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지분을 처분한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때 합유 지분은 등기부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분 이전 등기는 못 합니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냐? 자, 명인의 변경. 명인 중에 한 사람을 바꾼다. 이 변경 등기로 처리하는 것이지 지분 이전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말이 됩니다. 자, 민법상 조합 명의로는 등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소유 부동산이라면 조합 원 전원 명의로 합의 등기로 처리합니다. 역시 맞는 말이죠. 그래서 틀린 거 고르는 거 3번입니다. 자, 4번. 수용 등기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자, 지금 기억하고 니은 일부러 제가 이렇게 공부하시라고 문제 풀면서 고민하셨겠죠? 자, 이렇게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라고 문제를 낸 겁니다. 등기 원인은 토지 수용 똑같잖아요. 근데 원인 일자죠. 원인 일자는 수용 개시일로 해줍니다. 수용 개시일. 재결일로 한다 또는 뭐 수용 협의일로 한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협의 재결이 아니라 수용 개시일 날 등기 없이도 물건이 변동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고 이게 틀린 것이죠. 자, 디귿은 많이 하던 거라서요.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 요거는 보통 사업시행자가 단독 신청을 합니다. 수용 등기 내놔. 내가 보상금 줬지. 내놔. 이렇게 단독 신청. 그렇게 되면 등기관이 그걸 받아서 해주면서 여러 가지를 직권발송하지만 그 부동산을 위에서 존재한 지역권, 이건 이제 요역지라고 하죠. 요역지 지역권. 자, 여기에 대해서는 말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수용되는 토지를 위에서 존재하는데 지우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남겨놓고 나머지 부담이 되는 거, 제한되는 거 그런 건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필요하면 그럼 지우면 안 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리을하고 미음자, 이것도 이제 세트로 이제 읽어보시라고요.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가 된 후에 수용위원회에서 자, 재결이 실효돼서 돌려주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기존의 수용 등기 가져간 거를 도로 말소를 해주게 됐습니다. 자, 이때는 공동 신청이고 단독 신청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옳은 것만 고르면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세 개가 되겠죠. 비교해서 공부해 놓으시라고요. 자, 니은, 디귿, 리을 요거가 되겠죠, 2번. 자, 다음 5번 보세요. 자,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신탁 등기 꼬박꼬박 하나씩 나오거든요. 자, 절차적으로 꼭 기억하실 게 몇 개 있는데요. 일단 법원이 신탁 등기 내용의 변경에 재판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그 신탁원부 기록 내용이 변경되게 됩니다. 그럼 법원이 재판했으니까 법원이 등기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법원이 등기소 얘기하는 거를 촉탁 등기다라고 얘기하죠. 당사자 또는 수탁자가 직접 갔다 그러면 단독 신청이겠죠. 근데 지금은 법원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촉탁 등기라고 합니다. 법원이 재판을 했는데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법원이 했기 때문에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게 되죠. 법원 관공서 등기관 서로 친하죠? 친하면 뭐라 그랬어요? 쏙탁. 촉탁 등기죠. 촉탁. 자, 이거 신탁 등기는 수탁자 단독으로 자 정리가 됐고요. 원래는 공동이었는데 단독으로 바뀐 거죠. 수탁자 단독입니다. 수탁자라는 거는 재산을 맡아 관리해주는 서비스하는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단독 신청이죠. 자, 3번 수탁자 고유자는 했다. 이런 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자,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신탁 등기는 다 주등기로 다 처리되도록 돼 있어요. 신탁 등기 주등기다. 이거 외우세요. 부기등기 나면 틀립니다. 자,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 이전, 보존 설정, 그래서
재산을 넘겨주는 방식이 이전 등기 형식으로 재산을 넘겨서 맡길 수도 있고요. 보존이나 설정 이런 방식으로도 재산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꼭 소유권이 아닌 권리들이라도 설정, 수탁자한테 설정해 주면서 맡긴 겁니다 라고 붙이는 거죠. 자, 이런 등기가 넘어가면서 하나의 신청 정보로 일괄해가지고 신탁 등기가 같이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걸 수탁자가 단독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그때는 이제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위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한 번에 한 건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죠?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가 안 해? 그러면 대신해 버릴게. 이렇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럴 때는 동시에 안 되고 한 건으로 못 할 수도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 어쨌든 대위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 좋은데 3번 부기등기 이러면 안 됩니다. 주등기. 자, 3번이고요. 자, 다음 6번 보시죠. 자, 틀린 거 찾기인데요. 필요적상 꼭 쓰는 거. 요건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지상권은 목적과 범위를 꼭 쓰는 거고요. 임차권 차임과 범위를 꼭 쓰고 임차 보증금은 임의적상이에요. 자, 저당권에 꼭 쓰는 거, 채권액과 채무자 꼭 써야 되겠죠. 자, 전세권은 전세금과 범위를 씁니다. 만약에 목적 그러면 안 돼요. 자, 전세권은 목적은 아니고 목적인 범위 그러면 되겠죠. 자, 권리질권은 채권액과 채무자 또는 채권채권과 채무자 이렇게 됩니다. 자, 채권액과 채무자 또는 채권채권과 채무자 꼭 써야 되죠. 반드시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자, 7번 보시죠. 갑과 을은 을 소유 A 건물이에요. 자, 을 소유의 을이 소유자죠. A 건물의 전부에 대해서 자, 전세금 5억에 기간 2년으로 전세 설정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계약서에 이미 존속 기간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출제 포인트입니다. 전세금은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계약서에 기간이 있대. 그럼 이것도 써야 됩니다. 아무리 임의적, 특약으로 나가는 임의적 사항이라도 계약서에 있대. 그럼 이게 등기에 써야 됩니다. 자, 요거를 포인트로 잡은 거죠. 자, 이때 등기가는 전세금 이건 무조건 써야 되는 거고요. 자, 기간의 약정이 계약서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존속 기간은 기록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건 하여야 한답니다. 이거는 임의적 사항이지만 계약이 있어? 그러면 근거 있는 특약이네. 그러면 등기부에 써야지. 이렇게 돼요. 등기부에 기재됐으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여기까지 가는 거죠. 3번 전세금 반환 채권. 자, 전세금 반환 채권 이거 나온 순간 기간 끝났구나. 기간 끝났으니까 전세금 돌려달라고 하는구나. 요게 다 바로 떠올려야 됩니다. 요거는, 자, 요거를 원인으로 해서 일부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라고 하면 만료 전에는 안 되는 거죠? 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끝나고 나서 전세금 반환 채권 생겼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전 등기는 이후에 하는 거다. 근데 만료 전에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소멸했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자, 4번 전세권 설정 등기된 후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 일부가 양도되기 때문에 채권의 일부죠. 전세금을 10억 받을게 썼다. 근데 그중에 일부 5억을 넘긴다. 그러면 그 5억을 써야죠. 그 양도액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자, 5번 전세 설정 등기 후 갑과 병이 자, 갑이 전세권자인데 병한테 A 건물의 전부에 대해서 전전세를 주겠대. 전세권자가 다시 전세를 주겠대. 전전세 가능하죠? 자, 이럴 때는 도면이 들어간다. 자, 이게 틀렸죠? 자, 일부일 때 도면 들어갑니다. 일부일 때. 일부일 때 이만큼 빌려줘 라고 그려내는 것이지 전부일 때는 도면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8번 보시죠. 저당 등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당 관련해서 문제를 좀 많이 넣었어요. 자, 1번.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 이런 것도, 자, 평가액 잡아가지고, 자, 요거 가지고도 저당 등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금전 채권만 저당이 된다. 그럼 틀린 거예요? 네, 금전 채권이 아닌 경우죠? 이런 경우도 평가액을 써가지고 저당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자주 나옵니다.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이 이전돼요. 자, 저당권자가 바뀌는 거죠. 저당권이 넘어간다. 그러면 채권자도 같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갖춘 사람이야. 돈 꿔준 사람이 저당을 잡았기 때문에 채권자가 바로 저당권자입니다. 이게 나 채권자야, 나 저당권자야, 같은 사람이야. 내가 저당을 넘기면서 채권은 안 넘긴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저당이 넘어가? 그럼 채권도 같이 가네? 이렇게 되죠. 저당권 이전되면 채권도 같이 간다라고 신청서에 써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맞는 말이죠. 이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저당권과 채권은 분리 처분이 안 돼요. 같이 묶어가는 거예요. 자, 채무자 설정자는 당연히 동일한 경우에도 자, 생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같더라도 저당 등기에는 채권액과 채무자를 꼭 써야 돼. 채무자를 생략할 수 없어요. 채권액과 채무자. 동일해도 꼭 써야 된다. 생략할 수 없다. 자, 3번이 틀렸고요.
5개 이상을 묶어서 담보를 잡는데요. 자, 이럴 때는 공동 담보 목록입니다. 이거를 뭐 2개, 3개로 바꿔내면 됩니다. 공동 담보 목록은 5개 이상일 때 등기관이 작성한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신청인이 작성해서 제출한다면 틀립니다. 자, 우리는 목록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이걸 받아서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5개 이상. 자, 비담보채권 일부 양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부니까 얼마나 넘어가는데 라고 기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정답은 그래서 3번만 틀렸습니다. 자, 9번 보시죠. 저당하고요, 근저당하고요. 요거 좀 구별하시고 일부러 이렇게 같이 넣어봤습니다. 자, 틀린 거 찾기인데요. 1번 민법상 조합은 당사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채무자로 표시해서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민법상 조합이 들어올 수 없다. 민법상 조합은 사람이 아니다. 자연인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2번 근저당권 뿌리가 깊은 저당이죠. 근저당권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존속 기간이 살아있는 거죠. 그 기간 안에 채권 채무를 전부 다 한꺼번에 담보하겠다. 자, 존속 기간 약정이 있어. 그러면 등기되는 거죠. 정확하게는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더 정확할 텐데 어쨌든 등기가 되는 겁니다. 존속기간. 약정이 있어. 그럼 등기된다. 두 번째, 채권액 증액. 자, 예를 들어서 5억에서 6억 된다라고 하면요. 은행에서 5억 꺼줬었는데 6억으로 더 꺼준 거지. 1억을 더 꺼준 거예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야, 등기부에 6억으로 빨리 고치자. 이렇게 돼요. 자, 그 은행이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자 은행이 야, 1억 더 꺼줬잖아. 등기부 5억만 써 있네? 6억으로 고쳐. 라고 요구하는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그럼 설정자 입장에서 해드릴게요. 라고 해서 의무자가 돼서 둘이 공동으로 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 변경 등기죠. 이게요, 만약에 감액된다 그러면 똑같이 공동인데 권리자가 바뀌어요. 감액되면 이제 입장이 역전되니까 예를 들어서 5억인데 4억이 된다 그러면 돈이 줄어드는데 돈을 1억을 갚았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갚은 쪽에서 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증액이니까 자, 저당권자가 요구하게 됩니다.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되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자, 그다음에 4번 등기원이 약정이 있는 경우 근저당권. 자, 5번 등기원이 약정이 있는 경우 저당권. 자, 근저당권, 저당권 비교하세요. 자, 변제기 및 이자 요거는 저당권의 등기사항이지 근저당권에서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이자 같은 거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거 변제기가 아니라 존속 기간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당권은 언제 갚어 이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지지만 근저당권은 존속 기간 정해가지고 그 안에 채권 채무 전부 다 한꺼번에 일괄 처리하죠. 그래서 이자 같은 거 변제기는 근저당에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예, 틀렸죠? 요거는 이제 저당권에서 변제기 이자가 임의적 사항, 있으면 쓰는 겁니다. 자, 다음 10번 보시죠. 자, 똑같은 내용이죠. 근저당권에, 자,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다. 자, 근저당권. 비담보채권 변제기는 근저당권의 등기사항이 아니죠. 저당권의 등기사항이죠. 자, 됐고요. 3번. 1번 저당권에 채권자가 여러 명이래. 자, 구분 기재할 수 없습니다. 구분 기재한다 그러면 안 돼요. 누구 1억, 누구 2억, 누구 3억. 이거 안 돼요. 전체 뭐 5억 이렇게 묶어서 써야죠. 전체 단일 금액으로 써야지 구분 기록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옵니다. 자, 민법상 저당권이 붙어있는 채권이다. 채권은 채권인데 저당권으로 담보로 보호되고 있는 채권이다. 이 채권은 그 재산적 가치가 있잖아요. 이거 돈 받을 거야. 저당이 붙어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 채권이야. 이거를 담보로 돈을 또 꿀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그거를 인지를 잡는다 해서 질권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권리지권이요. 권리지권. 자, 권리지권도 등기부에 나오는데 그럴 때는 그 저당권에 붙이는 거죠. 그 저당권에 부기등 경태로 실행하게 돼 있습니다. 자, 권리지권도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권리지권에 꼭 쓰는 거 뭐였어요? 채권의 과채무자 또는 채권 최고의 과채무자. 이거 담보권이니까 꼭 써줘야 되는 거죠. 자, 5번 보시면 저당권자가 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않아. 다시. 저당권자가 끊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않은 설정자를 피고로. 자, 설정자가 저당을 안 해주려고 그래. 그러면 저당권자는 설정자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하는 거죠.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공동이 아니라 단독 신청이죠. 자, 저당권자. 자, 이 사람이 저당권자, 채권자 같은 사람이에요. 저당권자, 채권자가 자, 채무자 공동할 필요 없어요. 채권자, 저당권자가 이겼으니까 승소 판결 가지고 단독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공동 신청 말이 안 되는 거죠. 소송했는데. 그렇죠?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평가단 우리 각종 권리에 관한 이 부분이 되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또 이렇게 저당권, 담보권 이런 거 잘 나오니까 정말 핵심 꼭 아셔야 될 부분들 문제 냈으니까 혹여 틀려도 괜찮아요. 다시 복습하면 되니까 끝까지 다 확인하셔가지고 착실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